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만 지난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출마 예정자들의 민심 잡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 초반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조직력 동원 등 지지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흠집내기 같은 과열 경쟁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도지사 선거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서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하고 있죠.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도내 14개 시군 등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격전지에 대한 선거 구도와 관전 포인트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에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도민들은 지방선거 움직임, 정치권에 대해 무엇을 주문하고 있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 추석 연휴는 길었던 만큼 정치인이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두드러졌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문자도 너무 많이 와서 피로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는데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추석을 기점으로 도지사나 각 시군의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또 이번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같은 건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전북에서는 보다 다양한 경쟁 체제를 마련하는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현 상황에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밖에 없는 거기도 한데 초반인 만큼 결과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현안이나 이런 거에 목소리를 조금 더 내주시고 전북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는 그런 후보자의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지방 단체장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저 관리기로 선전하기보다는 지난 선거 때 약속했던 공약 중에 아직도 못 이룬 공약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흑색 선전이나 거짓 소문으로 지역 민심을 흐리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들이 바라본 지방선거 움직임과 주문하는 말씀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긴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이경재 위원님, 네. 추석이 오는지를 빨리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현수막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현수막에 추석 이야기보다는 본인을 알리는 지적과 더불어서 홍보용 현수막들을 이번에도 모든 사거리마다 볼 수가 있었는데 글쎄요, 그만큼 추석 민심에 자기를 알리고 또 민심 듣겠다는 자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수막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때가 됐구나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요. 뭐 특히 정치 신인들도 그렇고 기존 정치인들도 그렇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지방선거 모두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빨리 전환되고 있다. 또 그렇다 보니까는 과열 어떤 혼탁 우려가 있고 불법 탈법이랄지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나타난 이 현상을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원인은 특히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 당원 주권 정당을 선언을 했고 그렇죠. 또 컷오프를 최소화하면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원들 접촉도 늘리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과열 경제 혼탁 우려고 예. 특히 이제 당원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유령 당원이랄지 자격이 없는 그런 당원들이 당원 행세를 한달지 이런 문제들은 당이 좀 사전에 거슬러 내야 된다. 이런 문제를 또 던져준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아울러서 선거관리위원회도 사후 약방문격으로 무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뭐 수사 의뢰하고 또 나서서 조사하고 그것보다는 사전에 그런 문제를 좀 짚어주고 또 정당 관계자를 좀 초청해서 주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불법이랄지 혼탁 사례들을 좀 그 예시로 들면서 법의 어떤 엄격함을 좀 강조하는 그런 기회도 좀 사전에 가졌으면 하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번 연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참 세월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벌써 올해도 두 달 현수막들이 많이 게재되는 거 내년 6월 선거인데 벌써
현수막들을 많이 게재하고 있었죠. 추석 내내요. 근데 실제로 정치 입지자들이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무소속이라든지 정치 신인이 그렇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원천 봉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법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유일하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이런 명절에 플랜카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그런 그 신인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출마자들을 알릴 기회를 봉쇄하다 보니까 여러분 도백 정도 선거에 나가려고 생각하면 플랜카드 한 번 거리면 3천에서 5천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예, 전 14개 시군에 걸어야 되니까. 예, 한 장당 3만 원 계산하면 그 2만 원이라고 치고 많이 찍는다고 해서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계산하면 예, 네. 그렇죠. 천장만 걸어도 3천만 원인가요? 천장. 그럼 2천장 걸으면 6천만 원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돈 선거를 만들고 뭐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떤 현수막인데 어쨌든 추석 현수막을 살펴보면 내년에 저분이 선거에 나오는구나 안 나오는구나를 거의 이렇게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석 때 다양한 뭐 시군 의원부터 광역 그다음에 단체장 그렇죠. 도백 뭐 교육감 할 것 없이 모든 거리 사거리를 어떤 선거용 홍보용 어떤 프랑카드로 이렇게 도배를 해서 과거에는 그냥 한가위에 대한 어떤 축하라든지 행복을 빌었다면 요즘은 뭐 정치인들 홍보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알리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너무 일방의 과정이 되는 것 같고 좀 다양한 어떤 홍보 방식들이 허용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만 이런 것들이 좀 더 극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큰 틀에서 살펴보고 이제 도지사 또 교육감 전주시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경규 의원님. 네. 민선 9기 이제 9번째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입니다. 글쎄요. 그동안의 지방선거가 민주당 일색, 민주당 독점 구조로 이어져 왔다면 총선은 뭐 중간에 2016년에 국민의당이 한번 이변이 있었습니다만 네. 지방선거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번 내년 지방선거 민선 9기는 조국 혁신당에 후보를 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1대1 구도 내지는 3자 구도 다른 진보당이나 정의나 국민의힘의 이제 정당 후보에 따라서 구도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틀이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혁신당 측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상당히 그 야심찬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시키고 특히 이제 정치학교 같은 걸 개설해가지고 훈련도 시키고 특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정도상 전북 도당 위원장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양 군수 선거 때 상당히 그 용기를 좀 얻은 그런 케이스가 당선이 있고. 됐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 뭐 5%, 6%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조국 혁신당 내에 성비위 사건 이후에 그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또 그 이전에는 내란 이전에는 상당히 선명성 때문에 많은 어떤 지지를 받고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정책이랄지 이슈에 대한 접근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란 이후에는 그 너무나 또 내란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상당히 희소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지지율을 좀 낮추는 하나 원인인 것 같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뭐가 정책이랄지 또 정책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이다 같은 정책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정책 개발해가지고 지지를 얻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 지역은 지금 민주당 우월적 지배 정당이란 말이죠. 그 지배 권력이 다 민주당 일색인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그 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선거 어떤 구도랄지 경쟁에서 폐해도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받는 정치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컨대 학교 앞에 분식점이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거 하고 한 군데만 있는 거 하고 친절이랄지 뭐 반찬이랄지 서비스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다른 것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민주당 스스로도 많이 알아가지고 뭔가 공정한 틀이랄지 또는 다양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도민 눈높이에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솔선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다른 야당들이 다른 정당들이 보완해서 제시하면서 마음을 얻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지방선거 때 조국 혁신당이 할 걸 많이 기대를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대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대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년 지방선거도 뭔가 좀 경쟁 구도를 통해서 역량 있고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방선거 무대에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3년은 길더러 12석을 얻었습니다만 지금 성비 논란이 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면 조국 혁신당이 다시 국민들의 민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그리고 민주당은 역시 이제 치열한 경선 그 어느 때보다도 본선 무대까지 남아있는 내년 민선 9기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치열함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회복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아마 우리 전북에서 치러질 특히 호남에서 치러질 지방선거의 구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김명기 대표님. 조국 혁신당이 일단 성비 사건도 있는데요. 예. 급주된 정당이고 또 1인 정당 격이잖아요. 조국이라고 하는 분의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창립된 정당인데 이 정책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정책도 한 가지만 있었죠. 윤석열 뭐 퇴진.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형성된 어떻게 정당이라고 봅니다. 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당은 새롭게 뭔가를 변화를 주려면 공격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공격 대상이 뭐 현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민주당이 될 수도 없고 애매한 성격의 정당이 되다 보니까 예. 일단 활력을 잃었고 두 번째는 이 성비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쉽게 말해 조국 혁신당이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제2당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맞습니다. 조건 과정에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사건 어떤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1인 정당 성격 조국과 조국을 중심으로 한 그 민정실이라고 해야 하나 청와대 민정실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당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발생한 또 현상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극복해야만 할 것 같고 이번에 뭐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조국 혁신당 후보들이 뭐 전남도 그렇고 예. 우리 전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바닥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꿈꿨으면 제2당으로서 어떤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정당, 유권자들한테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를 꿈꿨던 사람들한테는 아픔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그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진보당, 정의당도 우리 사회가 보수화가 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 색깔들을 분명하게 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해가는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그 어떤 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 각종 여론 지표나 그 다음에 진보당 후보, 군 예비 후보라고 해야죠. 군들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게 전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면은 또 다시 독점적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럼 민주당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진짜 경선 과정 속에서 당내 경선 과정 속에서 진짜 능력 있고 올바른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 이건 또 네. 아니고 민주당은 이거 당원 모집을 통해서 완전히 조직 선거고 패거리 정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사람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4만 정도가 항상 떠 있잖아요. 민주당 당원으로 있고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30만에서 15만하고 30만이고 보통 20만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들에 의해서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면서 호불호가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조직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경선 과정 거치면 참 변하지 않는 정당 구태 정치가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정치 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년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 이런 사람들이 그 진입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아니면 거기 뚫고 들어가는 백기투항을 해야만 거의 4년 내내 아니면 8년 동안 위원장이라든지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물판 끓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 뭐 한 쉽게 말하면 공천 과정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자, 변하지 않는 일들이 있고 또 변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선거 관련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전에 말이죠. 여론조사의 첫 단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이긴 하나 이것이 뭐 끝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지사군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4파전 현재 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관영 현 지사 그리고 안호영 3선 국회의원 재선인 이원택 국회의원 그리고 여기 이제 3선 연임 제한이 걸린 익산의 정원율 익산시장 제일 먼저 아마 현수막과 더불어서 본인 알리기에 나선 정원율 익산시장 이렇게 좀 4파전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맞습니다. 김관영 현 지사, 3선의 안호영, 그리고 이원택 전 도당 위원장, 그리고 정원율 익산시장.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워낙 도지사에 대한 어떤 갈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냐 했는데 아마 접어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국토부 장관은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은 그렇죠. 뭐 2월 말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물리적으로 시간 배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접은 것 같고. 이제 정원율 익산시장도 사실은 그 국회 쪽으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분이거든요. 어디 이제 도의사 출마를 하면서 김관영 지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 그 전에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제 맞아면 몸값을 좀 올리는 우리 시체말로 그런 정치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3년 뒤에 치러지는 뭐 총선 때 국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도지사 문을 두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도당 위원장도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전북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경제 도지사가 되겠다 이제 천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원택 의원 같은 걸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몸도 좀 교통사고 나고 후유증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다 극복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4년 뒤에를 보고 나갈 수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어떤 우월적 지위를 또 도민들 유권자들 어디가 된다면 좋겠지만 4년 뒤에는 우월적 또 지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금 나가는 게 좋겠다 판단을 한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안호영, 김관영 둘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핵심적인 어떤 논쟁 대상이 김관영은 현역으로서 어떤 수성 입장에서 또 예컨대 수성을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냐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냐 이거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잼버리 어떤 파행 물론 이제 감사원 감사에서 여가부를 할지 뭐 사무총장의 어떤 무능이랄지 이런 게 드러나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핵심적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도민들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이루어진 그런 세계 행사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2036 하계 올림픽 문제도 아직 국가적인 의제로 지금 채택도 안 된 상태이고요. 진행 중이란 말이죠. 또 이제 전주완도 통합 문제도 지금 남아져 있고 또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지금 행정법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이런 현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또 이제 아리백 산단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면은 아주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부정적 여론이 또 형성될 것이고 안희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주완도 통합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하면서 또 이제 환경노동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전라북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질척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 역할을 했는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전주완도 통합하다 보니까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도출이 된 거예요. 전주완도 통합에서 어떤 그런 큰 아젠다를 끌고 가는 주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랄지 아니면 나중에는 어떤 익산과 어떤 그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랄지 이런 어정쩡한 사실은 반대를 하는 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그런 정책적인 걸 제안을 함으로써 뭐냐 도대체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대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현안과 앞으로 비전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뭉텅거려서 앞으로 경선이 진행이 될 터인데요. 일단 안우영, 이원택 두 의원은 아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마 할 겁니다. 경선 전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사실 도지사 선거는 판이 좀 크지 않습니까? 14개 시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몸값 올리는지 대중적 지지도랄지 올리는 그런 수확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큰 부담은 김관영 현 지사가 뭔가 성과를 내면서 여러 가지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많다. 이제 소쿠리아 담을 때다. 4년간 더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그 주민들, 도민들의 반응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보여지고 있고요. 정원열 의원을 제가 조금 그 비중 있게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정원열 시장도 이제 3선을 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입장에서 다른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도지사를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역시 행정부지사 출신으로서 행시 아마 24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역량을 많이 발휘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측근한테 들은 얘기지만 최종은 국회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있기 때문에 예. 여기도 아마 가볍게 보폭을 넓히면서 활기차게 할 것이다. 그래서 4명이 뭔가 좀 파워플레이를 한다고 한다면은 좋은 경선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여론조사가 펼쳐졌는데요. 김관영 현 지사가 질문을 이랬습니다. 다음 인물 중 차기 전북도지사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도입니다. 응답자 31.2%가 김관영 지사, 안우영 의원은 17.7%, 이원택 의원 12.3%, 정원율 시장 7.7%였습니다. 자, 이 방식은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자동 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올해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 할당 후에 무작위 추출을 표집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연결 대비 응답 비율은 8.2%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현역인 김관영 지사가 31.2%로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실제 아직까지 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김관영 현 지사, 안유혁 의원, 이현택 의원, 그다음에 정원율 익산시장 이 네 분인데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20%거든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는 건데 그중에서 이제 31.2%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조건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일단 여론조사일 뿐이고 여론조사는 여기 보면 적합도 조사를 했지만 실제 있어서는 인지도 조사하고 크게 또 차이가 없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성들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보면 김관영 지사가 젊고 초선이고 또 나름대로 뭐 열심히 뭐 뛰고 있는 모습, 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열심히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였던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는 뭐 전주권에서 아직도 천착하지 못했다든지 그런 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김관영 현 지사에게 기대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이지만 이번에 첫 번째 여론조사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이 기관에서도 또 하면 그렇죠. 어떤 흐름을 이제 본다면 더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여론조사 또 정당 지지도를 했는데 저는 다른 정당보다도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를 얻을 것인가 봤더니 국민의 힘보다도 조금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네요. 성비 사건 이후에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하게 예. 대부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데 심각하다. 빨리 뭔가 그 조국 혁신당이 뭔가 혁명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예. 그냥 군소정당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전북이나에서는 좀 경쟁이 필요한데 많은 정당들이 이런 것들에 일조할 줄 알았던 조국 혁신당의 어떤 모습치고는 너무 지금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라는 게 아까 좀 토론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 국회의원들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다음에 이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경선에 나가서 떨어지면은요 다음에 컷오프전 할 일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평판에서도 안 좋아지고 예. 옛날에 그 김제 그 최 의원 있었죠. 사무총장 하면서 국회의원 오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까미 아니니까 다음은 그 국회의원 배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국민으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식으로는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친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안희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만약에 경선에서 그 진짜 좋은 성적을 뭐 못 낸다면 차기 총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서 그건 이원택 의원도 마찬가지. 의원들이라고 예.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현재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또 2년, 3년 뒤에 어떤 총선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어떤 개연성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선거에 충실을 해야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출마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은 도백 후보와 관련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예. 결국 국토부 장관으로 간 김인덕 의원은 이제 출마를 포기한 거죠. 포기했다고 봐야 하고 그걸 또 포기를 기다렸다가
또 항상 김인덕 의원의 벽 때문에 못 나왔던 이현택 의원이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냥 포기하자마자 딱 바로 출마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도당위원장 사표 내고 출마 기자회견까지. 사실은 뭐 포기하자마자가 아니고요. 도당위원장을 내려놔야 될 시기가 네, 네. 맞물려서 이제 그런 그 시기도 것이고. 이제 네, 네. 그런 거라고. 김인덕은 그 전부터 국토부 장관 하는 순간 나오기 어려웠죠. 본인은 계속 하려고 뭐 시도를 했는가는 모르지만 예. 서울 분위기는 계속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국토부 장관으로 간 순간 이제 또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와대 쪽은 출마할 수 있지만 장관은 맡은 사람 내년 총선은 포기한다는 그런 기조들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려웠다고 보고 그 틈새 시장을 뚫고 이현택 의원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 쭉 과정들을 보면 저는 이현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송지사 시연하다가 중도에 사퇴하고 비서실장을 해서 송지사가 송화진 거의 8년, 전 지사. 예. 예. 그다음에 송화진 전 지사 또 8년이라고 하는 걸 해왔고 저는 잼버리도 지금 송지사의 치적으로 많이 이야기됐던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그 실무적인 거 모두 그 송지사 치하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래서 거기에 2인자로서 정무부지사까지 한 청와대 갔다고 정무부지사까지 한 사람으로서 저는 출마의 변수계에 송지사 전주시 8년 그다음에 지사 8년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정확히 한 자기 반성과 이런 걸 전제하지 않으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할까요? 근데 선거 때마다 그게 저는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전 어떤 지방 정부의 핵심 인사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표님 그 말씀은 맞는데 아까 내내 말씀하신 게 결국 권리당원에 의해서 경선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민심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경선 과정에서 굳이 그 발언을 먼저 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 뭐 선거 때 이슈가 되겠죠. 다른 후보들이 아마 하지 않겠어요. 이제 본선에 가면 뭐 당선일 거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 구조 속에서는 물론 이제 맞는 말씀이긴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민주당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이제 다른 정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과연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다른 정당은 도지사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지금 정도상 조국혁신당 도당위원장은 뭐 찾고 있다. 11월 전당대 이후에 아마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국 대표 전 대표가 다녀가서도 그 도민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느 후보 어느 인물 이야기를 했는데 뭐 만나고는 있으나 뭐 그 당사자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인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다면 도지사 후보군의 다른 정당에서는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진보당이나 이런 데는 후보를 내겠죠. 거기는 도지사 당연적으로. 후보를. 예, 당연히 내잖아요. 보통 안 낼 수도 있지만 정의당은 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정의당, 전국혁신당도 어떤 형태로든지 내겠죠. 다만 그 낸 사람이 예. 전북 도민들이 봤을 때 도배 후보로서 적합하고 적절한가는 다른 문제고 예. 뭐 옛날에 보면 희생 플라이로도 항상 후보들 낸 적도 있고 진보정당 쪽에서는 그래서 뭐 5%를 안 얻더라도 내고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조국 혁신당이 도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지지를 예. 회복해가지고 대한 세력으로 보일 수 있는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경재 위원님. 지금 내란 탄핵 이후에 이 지형 변화가 이 전역을 완전히 다른 그런 지형 때문에 다른 소수 정당들이 후보 대결에 좀 어렵 올 것이다. 뭐 지지율도 좀 낮지 않습니까? 또 인물을 정도상 조국혁신당의 정도상 도당위원장이 정확한 워딩은 모든 선거구에 내겠다. 찾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인물 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도상 위원장이 한 말 중에 좀 남는 게 하자에 있는 인물은 인물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영입하지는 않겠다. 이게 앞뒤를 다 이제 쐐기를 박아놓고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냉면 그대로 듣는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선택해서 상품으로 내보이겠다 그 뜻인데 그 인물이 있느냐. 예.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고. 글쎄 제가 볼 때는 마땅치 않을 거고 뭐 옛날처럼 구색 갖추기 위해서 뭐 A, B, C, D 막 내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고.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형을 넓히기도 어렵고 인물난을 겪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대목은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인데 내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또는 그 구구 어떤 세력과 어떤 2인 삼각 뭐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적어도 지형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를 재건하면서 중도층을 흡수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정도인데 그걸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전라북도 상황에 빗대어 봐도 좀 안타까운 대목이고 빨리 어떤 뭐 정당한 보수의 길, 또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 보수라는 것이 또 합리적 보수라는 것이 꼭 가치를 좀 있다고 봐요. 끌고 가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예, 네. 국민님 측에서도. 근데 뭐 그냥 구구정당하고 매몰돼 가지고 하는 그 정치 언어랄지 행동이 무조건 그냥 사사건 반대하고 또 그 국민 눈높이에서 옳고 타당한 것들도 상당히 비틀어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꼴이 좀 안 좋게 보이고 그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임 정당이 될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물론 다른 지역은 다르지만 수도권이랄지 전라북도가 좀 안타까운 대목은 소수 야당들의 어떤 지형 변화가 좁혀져 있고 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치를 못 차리고 이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안타깝다. 예. 첨언하면은요 정도상 도당위원장이 본인의 정치 역량으로는 기초라든지 광역 이런 후보들은 뭐 정치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해낼 수 있고 단체장 후보라든지 광역 후보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가 출소하면 조국 후보 정치력을 할 거라고 했었단 말이죠. 예. 계속 그 이야기를 해왔는데 결국 그 이른 어떤 사면복권 과정에서 성비 사건에 휘말리면서 조국 대표가 지금 대표죠. 조국 대표가 전혀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고 물론 내년 선거는 6월이니까 뭐 내년에서 또 어떠한 과정 속에서 전북이 어떤 인물을 영입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모든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라든지 차기라도 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무조건 나왔다고 그 다음이 기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물 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지금 여론조사 어떤 흐름을 보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70에서 83%까지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면 그만큼 조국 혁신당이 그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토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전북일보 이경지 개곤논설위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교육감 후보는 좀 잠시 후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고요. 교육감 후보보다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될 자치단체장 지역이 바로 전주시장 선거입니다. 우범기 현 시장 그리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 국주영은 전 도의회 의장 추격전 양상이고 여기에 이제 다 정당들의 후보군이 또 발표가 되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내지는 지금 현재는 임정엽 전 군수는 이제 무소속이기 때문에 복당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성 뭐 여부에 대한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도전장을 내밀었고 여론조사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이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이번 그 뉴스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인데 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주시장에 적합한 후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시장 초선이 현직 시장도 너무 프리테지가 낮고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조지훈 후보라든지 국정원 후보들도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득표율을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찾자면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원 전 도의장의 어떤 고무 실제 그런 어떤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 고무적이다. 예. 그래서 잠시만 여론조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전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응답자 19.4%가 우범기 현 전주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고요.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19.2%,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죠.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16.7%, 그리고 국주영은 전 도의회 의장이 9.7%인데 아마 여성 가산점을 포함했을 때는 약 한 12, 13% 정도로 계산을 해석하고 있더군요. 전통적으로 보면 도장 출신들이 그 처음 선거 출마했을 때 단체장에 유의미한 표를 많이 못 얻거든요. 우리가 어디 다른데 보면 뭐 2%, 3%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마 국정원 의원도 본인이 판단하더라도 자기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프랑카드를 막 붙이고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온 게 아닌가. 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임정엽
후보의 어떤 19.2%인데요. 지금은 뭐 출마 예정자 이렇게 예정자 그분의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는데 다만 이번 여론조사는 어떤 정당 공천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이 복당을 못해서 복당이 이루어진다면 강력한 어떤 흐름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 상당히 큰 흐름으로 일 것 같은데 이 복당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임정엽 예비 후보한테는 가장 큰 그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조지훈 후보 16.7%는 생각보다 많이 나온 표가 아니거든요. 지난 4년 전 선거에 첫 번째 했던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잖아요. 예. 내 기억에. 근데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30% 이상 그 즈음 얻어가면서 상단계가 앞서 나갔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물론 여론조사죠. 이게 뭐 여론조사가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여론조사는 이제 비교 평가들을 많이 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득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우범기 시장의 19.4%는 현직 초선 시장치고는 이렇게 낮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군산 같은 경우가 한 17%, 15에서 17%였죠. 거기는 12명이 나왔어요. 예. 12명이 나왔고 그 윤석열 정부 내내 그 태양열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사 나라면서 계속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벗어나고 막 한 상태도 12명이 있기 때문에 표를 분산시켜서 그러는데 현직이 20%도 못 얻고 초선이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거다. 그러면 아직 그 전주 시민들한테 우 시장도 그 이번 여론조사를 놓고 그냥 개인적으로 평가보면 아직 각인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떠 있는 선거구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 위험하냐면 외부에서 강력한 사람이 오면 앞으로도요. 예. 얼마든지 이 판도를 다 흐트러뜨릴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현 후보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이 더 각성해가지고 전주 시민에게 뿌리박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가열차게 해야만 하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주시장 선거는 사실은 이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완주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투표 결과에 따라서 통합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개별적인 완주군수와 전주시장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전주시장 선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변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쎄요. 임정엽 전 군수가 우범기 전 시장과 0.2%포인트 차이인데 일단 무소속이고 민주당이 복당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갈지는 않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도 좀 한번 예측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주시장 선거는 임정혁 변수가 가장 크죠. 복당 여부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일단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앞으로 지방선거 앞둔 당의 어떤 방침 이것을 확정은 아니지만은 어떤 흐름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탈당 3회 예. 그다음에 또 부적격자 기준 이것들을 발표했는데 그 이제 임정혁 전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 3번 전력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아까 이제 그 김용기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2번은 민주당 탈당을 했고 나머지 1번은 이제 국민의당의 시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이제 본인도 확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복당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복당 신청을 했을 때 수석 최고위원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임정엽 복당 신청을 받고 강력히 지금 노를 한 그런 전례가 있고 또 현재도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상황은 달라지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번에 정동영 캠프에서 또 자장 역할을 하면서 약간 그렇죠. 일정 기연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정동영 의원도 상당히 힘을 써서 복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변수는 계속 두고 있고 정동영 의원이 과연 한다고 한다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10월 말 정도, 11월 초 정도 하면은 뭔가 좀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하는데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임정엽 변수가 되고 있겠고요. 만약에 임정엽 복당이 안 되면은 이제 본인은 무소속 출마는 않겠다. 그런데 예. 그때 조국혁신당의 영입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하나 또 하나 변수가 남아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주완주 통합이 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대목이 하나 남아 있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 전주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의 그 정당이라는 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 안에서의 파워가 있으면
현직에서 비리를 저질러도 다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막 하고 뭐 조국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의미의 사면복권으로 하고 과거 임정예부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아들과 연관된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뭐 둘째인가요? 셋째인가 그 아들하고 연관된 어떤 비리로 구속됐다 나와가지고 그 뒤에 사면복권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 그 완주 군수를 2번을 치르고 전주시장 선거를 나온 조건에서 현역 2번 군수를 한 사람을 컷오프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뭐 신인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플로어에는 올려놓고 그 뭐 당원이면 당원 아니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 민주당이 꼭 상식으로만 운영되는 정당은 아니고 파워 게임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예. 지금 그런 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장수의 장형수 전 군수도 네. 아직 입당을 못 하고 있고 완주의 전 의장 그 송 의장 예. 예? 송지영. 송지영 뭐 이런 분들도 아직 입당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과정을 보면 현직 국회의원과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여러저러한 이유로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분들 다 입당을 받아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하고 또 유권자가 또 심판하는 과정이 있고 당원도 심판하고 유권자도 심판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역 정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전주시장 못지않게 후보군들의 면면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 삼선 연임 제안으로 이곳 무주 공산이 된 곳, 바로 익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고, 민주당의 후보군들의 경선 과정이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우리 전북 지역 14개 시장군수 선거 중에서 가장 화려한 후보군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익산입니다. 예. 뭐 예컨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등 화려하기 짝이 없는데요. 글쎄요, 이번 그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일단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6.3%로 이제 1등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흐름을 보는 측면이지 이것이 뭐 어떤 앞으로 계속 간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예, 예. 그걸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25.9%. 여기 최정호 씨랄지 조용식이 거의 이제 55, 100% 사이에서 이제 있는 상황이고,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 12.9%, 그다음에 최병관 7.8%, 김수홍 전 의원도 이번에 끼어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6.9%, 근데 이명택 조국 혁신당 익산 지역 위원장이 5.9%.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종환 전 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5% 포인트를 얻었고, 박경철 전 익산시장도 여기 이제 끼어서 했는데 2.1% 포인트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후보들 간에 4명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5명 이내이기 때문에 경선을 오픈시켜가지고 각계전투식으로 이게 이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 그 하나 변수고. 여기에 지금 전정희 전 의원이 지금 이제 전정희 의원이 빠졌는데 전정희 전 국회의원도 넣어서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전정희 전 의원 경우는 몇 %가 나왔죠? 이번 여론조사 대상에서 전정희 전 의원은 포함이 지금 안 된 부분으로 나와 예상 있습니다. 후보로만 거론되고 있고 맞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정희 전 국회의원은 저도 면전에서 이 문제를 좀 논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타부타 이야기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익산을 위해서 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출마 권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니지 않느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전례가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의 후보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표밭을 갖고 왔고, 특히 이제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같은 경우는 정년이 5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사직을 하고 뛰어든 케이스란 말이에요. 상당히 의지가 많고 오래전부터 표밭을 갖고 온 이 4명의 후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전정희 전 의원한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냥 편히 주세요 했는데, 이 4명은 상당히 각축전을 계속 벌일 것 같고,
특히 이제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1등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지역 여론은 친화력이 좀 뛰어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신보균, 최병관 두 행정부지사, 행안부 차관 둘 다 행정부지사를 다 지냈습니다. 이분들은 정책 능력이랄지 중앙과 어떤 가교 역할 이런 측면에서 우월적 어떤 지위를 갖고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펼치고 있고 조영식 전 경북경찰청도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다가 떨어졌는데요. 여기도 상당히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많은 득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다 만만치 않게 각축전을 벌이고 벌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익산시장 출마 예정자들을 살펴봤는데 한 곳 시간상 한 곳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읍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분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적임자 여론조사에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에서 정읍에서는 현 시장을 김민영 출마 예정자가 지금 간선 차이로 앞서서 이 부분은 뭐 최초다,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집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정읍 상황 4년 전 상황도 기억이 여러분들 나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한 2천여 표 차이로 낙선한 김민영 후보가 이제 조국 혁신당에 입당해서 이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민선 9기 지방선거 정읍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론조사로만 보면 정읍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3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다음 인물 중 차기 정읍시장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25.5%가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 이학수 현 정읍시장이 23.5%, 장기철 전 민주당 정읍지역위원장 12%,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9.8%, 이상길 현 정읍시의원 8.5%, 최도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6.3%, 안수용 사단법인 둘레이사장 5% 순이었습니다. 간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현역을 앞선 경우는 처음입니다. 뭐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서 현역이 5위한 데도 있어요. 남원요. 남원 같은 경우는 현역이 깜짝 놀랐네. 이런 일도 다 있나 싶을 정도인데 정읍도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 가볍게 넘어갈 곳인데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 상으로 그 한 2% 차이로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이 앞서 나가고 현 이학수 시장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그다음에 장기철 몇 번 나오셨죠.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일단 그렇게 나왔고 현역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아직 이렇게 뿌리를 못 내렸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민주당이 77.8%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위를 김민영 예비 후보가 지금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9.9%예요. 이런 정당 지지도 불구하고 인물로는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데 막상 선거에 들어가서 정당 구도로 딱 돼버리면 이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도리어 민주당 내의 어떤 경선에 있어서 그 이학수 의원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 시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장기철 예비 후보라든지 여타 후보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원시장도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참 이정인 그러니까 응답자 29.2%가 김영태 현 남원시의 의장, 이정인 현 전북도의원 19.5%, 양충모 전 새만금 개발청장 13.9%, 김원중 전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12.9%, 최경식 현 남원시장인데 10.3%를 받았거든요. 물론 이게 여론조사일 뿐이긴 하겠습니다만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의외의 결과죠. 현재 이렇게 낮은 경우는 거의 두 분 케이스인데 아마 최경식 현 남원시장이 어떤 실정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컨대 시의와 어떤 마찰도 상당히 컸고 또 인사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고 또 모노레일 그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서 현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경치 남은 시장은 뭐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밝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각인이 돼가지고 판단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은 살아났잖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 선거법에는 학력 문제였죠. 예, 허위가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선에서는 저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좋은 변호사들과 재판을 했는지 이게 살아나가지고 이제 저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예. 사업가의 어떤 경영 능력이 남원 시에 제대로 반영이 되나 했는데 계속 마찰들만 많고 성과는 없고 이러면서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원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튼튼히 뿌리박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현역을만 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같고 여타의 의회 후보들이 이제 현 시의장이라든지 현 도의원 이런 분들이 여론들이 높게 나오는 거 보면 남원시가 뭔가 변화와 바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다음에 누구도 좀 높게 양충모, 나왔어요. 예. 처음 분인데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김원종 씨는 옛날에도 계속 나왔던 분이니까 뭐 12.9%인데 앞에 그 세 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정린 김영태, 그 양충모, 양충모 이런 분들은 처음 출마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기추가 주목되는 예. 지역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기영식 시장이 많이 열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중앙경찰학교 제2중앙경찰학교 운봉 유치를 작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게 아마 하반기 경찰청에서 용역한 것이 하반기에 이제 나옵니다. 이 결과가. 그리고 이제 아산과학 지금 남원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말쯤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상하기에. 그래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의 운봉에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큰 많이 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또 합니다. 자, 나머지 시구는 저희가 이제 월간 정치 토크이긴 하나 이어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사전에는 저희가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두 분 방송 끝나고 이어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뭐 교육감 후보군이라든지 나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시군의 후보군들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하고는 또 사후에 방송 끝나고 논의를 해서 시간을 한 번 더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터놓고 말합시다는 월간 정치 토크 시간으로 우리 두 패널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민선 구기 지방 선거 여론조사와 비롯해서 진행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 눈소리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